여러분,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여기 사이에 지금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요, 조용해 보이지만 지금 그 갈등의 폭은 점점 커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인사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청와대가 대답한 겁니다.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고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참 내로남불 정권이 맞구나.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임기가 5월 9일까지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반대되는 인사를 계속한다고 쳐요. 게다가 공기업들의 어떤 모든 것을, 예, 공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예, 그 자리가 적어도 말입니다.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정도. 그러면 그 300개 정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다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알박기를.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협력을 할까요? 협력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펴고자 하나 그 정책이 제대로, 예, 현장에서는 안 먹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안 먹힐 수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예, 저는 이런 생각, 이미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이 만들어졌다면 미래 권력에 협력해 가면서 뭔가 미래 권력의 태동을, 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쪽박을 깨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윤석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니까 이렇게 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죠. 예, 이게 권력의 공백기에 우리 경제의 위험성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실제로 5월 9일까지 2달입니다. 2달 동안의 권력 공백기는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2달 사이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문재인 정부와 혹은 윤석열 정부가 협력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엇박자까지 나고 있습니다. 엇박자까지.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3월 22일에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을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해요. 게다가 세금 부담 완화 방책도 지금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3월 22일 날, 예,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준비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면 또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또 발표를 한다. 또 발표를 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혼란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혼란은.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요, 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22일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을 완화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월 22일 날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하면 또 발표하고 이렇게 되면 혼란은 더 커지겠죠. 게다가 4월 29일 날 공시가격이 확정이 된다고 해요. 확정이 되면
이거 다시 바꾸려고 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거 다시 바꿀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알력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책 진공 상태로 들어간다. 정책 진공 상태. 정책 진공 상태란 말은 그야말로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진공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예, 5월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사실상 예, 국가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결정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는요.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란 말이 없고 현 정부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만 있으니 이거 뭐 도와줬다가는 잘못하면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5월에 못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결국은 6월에 한다는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6월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3월인데 4월, 5월 3개월 동안이 재정이 공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백이 됐을 때 괜찮을까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제유가 장난 아니죠. 환율 장난 아닙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블 쇼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점점 꼬여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준비도 하고 신구간 예, 이게 협력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살라 그러면 물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3월, 4월, 5월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물가 폭등에 그냥 그대로 우리는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 상황이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공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어떤 인사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물가의 오름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요. 그에 대한 충격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는 권력의 어떤 진공 상태에서 권력 공백기에 정권 교체기에 예, 경제가 대혼란에 와서 충격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예,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돕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을 위해서 예, 살아남자 이런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로남불 정권이 되더니 끝까지도 내로남불 정권이 되려 봅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권력에 대한 욕심 이제는 털어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라도 예, 지금 새로운 미래 권력에 예, 적극 협력해서 예, 새로운 미래 권력이 좀 경제를 제대로 자리 잡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은 예, 안 될까요? 참 안타깝네요. 예, 권력 공백기가 저는 위험하다고 늘 보는데 이 권력 공백기에 큰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솔직히 조금 두렵기까지 합니다.